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기본적 분석 파트를 맡은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 이 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올리시는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AP 공식 유튜브 밑에 보시면은 이 주식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나서 꼭 이렇게 PPT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첨부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AP투자연구소에 들어오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주식 투자 기본적 분석 6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주식의 가치이다.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그 주식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며 한 나라의 경제 크기의 측정치로서 경제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정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KT 서브마린을 예시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KT 서브마린의 현재가가 5,050원이었습니다. 이 5,050원에다가 KT 마린이 갖고 있는 전체의 주식 수를 곱하기를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1,106억 원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시가총액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KT 서브마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T 서브마린의 여기 시가총액 여기는 1288억 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가가 5,050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5,800원이니까 시가총액이 오를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목 분석을 누르시고요. 여기 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유동 주식수와 그 다음에 이 보유 지분을 모두 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오른쪽이 더 맞겠네요. 여기 상장 주식수라고 되어 있네요. 2190만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90만 주를 갖다가 여기 곱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봤는데
여기 곱하기를 해서 이 1106억 원이 됐고, 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총액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주식일수록 주가가 상당히 제일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는 현재가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여기 가격이 낮아도 시가총액이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높게 나오는 경우는 주식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액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권 표문에 적힌 금액으로 주당 5,000원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000원짜리 500원, 100원 등으로 액면가가 분할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이 분할되면 유통 주식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5,000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액면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액면가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150만원, 200만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지금 주가가 5만원, 6만원을 하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갑자기 작아진 이유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액면 분할을 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57,400원 오늘 종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액면 분할 전에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150만원, 200만원까지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액면가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가가 상당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꼭 알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쓰이는 용어들 이 두 번째 이야기 할 건데요. 이번에는 펄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폴라이스 이어링 레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가의 가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퍼는요, 보시면은 한 주당 가격, 이 주가 있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순이익을 갖다가 총 주식수로 나누기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분자가 되겠고 밑에가 분모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을 갖다가 여기 총 주식수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EPS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제약의 퍼는 얼마인가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먼저 EPS를 구해야 됩니다. EPS의 경우 연 단위로 구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2분기 EPS를 추정한다라고 하면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올 1분기, 2분기를 다 더해서 순이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연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연이 이렇게 끊어지면 4분기를 구한다라고 하면 딱 끊어지겠지만 2분기, 3분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2분기와 그 다음에 올 2분기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해서 총 합쳐서 4분기를 합쳐가지고 어쨌든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동제약의 경우 순이익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작년 3분기에 45억이고요. 작년 4분기에 14억, 올 1분기에 112억, 올 2분기에 112억이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하기 하면 283억이 되고요. 이 283억을 갖다가요, 총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EPS가 539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539원을 현재의 주가로 나누기를 하면 17이 나오는데요. 퍼가 17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동제약의 주가가 9,310원인데요. 이 9,310원이라고 하면 이 9,360원 대신에 이 9,310원을 갖다가 539로 나누기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퍼를 알았으니까 퍼만큼 많이 쓰이는 게 또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되어 있는 장부상 가치라고, 즉 재무상에 적혀 있는 현재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 BPS로 나눈 비율로 주가와 한 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이다. 즉 주가가 순자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PBR 역시도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PBR이 1이라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이 한 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이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기 또 적어놨죠. 1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2배 미만까지는 저평가 종목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PBR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BPS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당 순자산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됩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주고 총 주식수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강동제약의 PBR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이 자산이 이 정도 나왔고요. 이 부채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고 남에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가격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총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기 하면 BPS가 9,056이 나오게 됩니다. 예, 9,056원이 아니라 9,056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갖다가 이게 지금 BPS잖아요. 이게 BPS인데 이 BPS를 갖다가 이 주가에서 BPS로 나누게 하면 1.03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1보다 높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약간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BPS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주가에서 BPS를 나누었을 때 1보다 작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BPS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네이버를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검색하시다 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네이버가 BPS를 지금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한 가격이랑 조금은 다르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1943원이라고 봤을 때 BPS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BPS로 나누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BPS가 1,900원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주가를 나누게 했을 때 1보다 적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9,310원이라고 하는 거는 PBR 1배 수준도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다음 부분은 제가 7번째 시간으로 해서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강의하는 거 계속해서 열심히 봐주셔가지고 지식들 많이 얻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는 거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